편지하겠습니다. 문채가 편지를 읽는 것 같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문장이 너무나도 많은 까닭일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는 흑심이 가득하여 채도 없는 페이지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이전부터 나는 자주 구겨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래된 버릇처럼 바닥에 구겨 버려진 편지지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페이지를 하나 둘 모아보니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문장이 고르지는 못합니다. 모든 페이지가 죄다 습작인 것처럼 부질없게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정영욱 작가님의 편지할게요 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랑을 경험합니다.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랑, 느리지만 따뜻하고 굳건한 사랑, 존경하고 배려하는 사랑.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때때로 변하기 마련이라 그 변화의 간극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 책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마주하고 느꼈던 생각들을 편지를 쓰듯 다정하게 적어 나갑니다. 그럼 이제부터 함께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 솔직해져 볼까 합니다. 오래 남았으면 해요. 은은한 향수 냄새를 좋아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앉았을 때 진하게 풍기는 독한 향기보단 포옹할 정도로 가까이 왔을 때 나를 감싸려고 벌어진 품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향이 좋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하잖아요. 몸과 마음은 언제나 닮았어요. 그래서 나의 마음도 은은한 것을 좋아하나 봐요. 사랑한다는 마음이 확 풍기는 티가 나는 사랑보다는 은은하게 퍼지는 사랑이 좋아요. 독한 향기에 코가 마비되는 것처럼 서로의 사랑에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게 몇 번 상처를 받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마음에도 향기가 필요하단 거. 그래서 오늘은 깔끔한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향수 2번 정도를 뿌려보려고요. 당신의 집 앞에서 은은하게 표현해야겠어요. 나의
벌어진 품에서 나는 향기로 말이야. 부디 익숙해지지 않기를 바래요. 당신에게 은은한 향으로 오래 남았으면 해요. 사랑한다는 공통점. 인연이란 기적입니다. 사람은 태어난 시점부터 자라난 환경, 키워준 부모, 어울리며 지내온 친구, 배우고 싶은 취미, 하고 싶은 일, 꿈꿔왔던 이상형,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냄새,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인연이 기적이라 불리는 것은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른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느 순간 만나 서로를 알아보고 이어진다는 것이니까요. 인연이 된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공간을 살아왔고 인연이 이어진 그 순간 또한 어떻게 보면 다른 공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 사람과 사람이 잘 맞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론과는 반대로 정말 잘 맞기 쉬운 게 사람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는 톱니바퀴입니다. 서로 잘 맞는 것의 정의는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 게 아니라 조금씩 어긋나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서로 엇갈린 톱니가 물려 물 흐르듯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잘 맞는다는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보단 서로 같은 방향을 향해 돌고 있는가 아닌가 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이유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잘 맞는다는 것은 서로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과는 굉장히 무관합니다. 모든 게 달라도 서로 좋아한다는 공통점만 있으면 그 관계는 참 잘 맞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당신과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돌고 있는 것일까? 같은 방향일까? 마법이 풀리는 것. 불안할 때마다 손톱을 물어뜯던 그 사람. 그때마다 나는 어린애같이 보인다며 물어뜯지 말라고 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그 사람에게 휴대폰 좀 만지면서 걷지 말라고 네가 어린애냐고 하나하나
다 일러주어야 하냐고. 그랬었다. 따뜻한 봄 날씨의 덕일까? 그날은 하나둘씩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고 조용하던 카페는 이내 북적거렸다. 그 사람은 오늘 심각하게 불안해 보였지만 손톱을 물어뜯지 않았다. 나쁜 예감은 벗어난 적 없다 했던가. 촉이 맞았다. 지친 기색의 목소리로 잘 지내라는 한마디를 남긴 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그 사람의 걸음걸이는 너무 냉정했다. 휴대폰 따위 볼 틈도 없이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가던 걸음걸이만이 기억에 남는다. 나의 눈은 카메라 렌즈에 물방울이 맺힌 것처럼 눈물이 맺혔고 수많은 사람과 장면, 분위기가 전부 포커스 아웃되어 그 사람의 뒷모습만이 진하게 남았다. 어린애로만 알았던 그 사람이 어른 같아 보이던 날 내 심장은 파랗게 질렸다. 나는 아이 잃은 부모가 아닌 부모 잃은 어린아이가 되었다. 언제나 그 사람의 웃음은 어린애처럼 해퍼 보였다. 내가 웃는 것이 그렇게도 좋았던 것일까? 늘 웃는 나를 따라 아무 이유 없이 해벌쭉한 웃음을 보일 때가 많았다. 하지만 그날 그 사람은 슬퍼하는 내 눈을 보고 아무 이유 없이 슬퍼해 주지 않았다. 그 사람의 표정은 시체처럼 경직되어 있었다. 변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생각보다 깊다. 그것은 사귄 D-Day 날짜를 까먹는 것이 잠들기 전 잘 자라는 안부의 문자를 빼먹는 것이 아니다. 마냥 어린애 같은 그 사람이 나와 만나기 전에 그 의젓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마법이 풀리는 것, 한번 풀리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 잡을 손이 없어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이 나에게 등 돌리는 것 같은 기분. 그래, 적어도 나는 그랬다. 외투. 오랜만에 내가 좋아했던 두꺼운 외투를 꺼내 거울 앞에서 입어보았다. 이 외투는 너와 참 닮은 것이 많았다. 치장 없는 단색의 색감이 너의 수수함과 닮았고 또 길고 두껍게 감싸주는 것이 참 따숩기도
했다. 하지만 그 어떤 두꺼운 외투를 입는다 하더라도 입는 순간 바로 따뜻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입는 순간만큼은 차가움이 온몸으로 전해지는 순간이 꼭 있다.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방구석 어딘가에 꼭꼭 숨어있던 외투를 몸에 걸치는 순간 외투 사이사이 스며들어 있었던 냉기가 얇은 옷까지 겹겹이 쌓인 내 몸 안까지 파고들어 오는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서로 다른 곳에 다른 자세로 있어 왔으니 그만큼이나 온도차가 날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추운 겨울이 오면 외투를 꺼내 입는 이유가 여럿 있다. 분명 이 외투는 세차게 불어닥칠 겨울바람을 막아줄 것이다. 옷과 살이 겹겹이 품고 있는 온기를 잘 가두어줄 것이다. 막 입었을 때에는 영 맞지 않던 온도가 서로 부대끼고 나면 제법 나를 따숩게 해줄 것이다. 맞다. 따뜻하기 위해선 처음에 나와는 사뭇 다른 온도를 견뎌내야 한다는 것. 나는 왜 미련하게도 모르고 살아왔을까? 오랜 연애 끝에 알게 된 것은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며 부대꼈던 순간들이 결국은 나를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사실과 막 입은 외투가 차갑게 느껴지는 것과 같이 서로를 처음으로 안게 된 두 사람의 온도차만큼이나 불편할 수 있다는 것. 또 그 두께만큼이나 나의 삶이 무거워지기도 한다는 것. 하지만 무언가 걸치지 않았을 때의 가벼움을 찾으려는 순간 난 다시 살갗이 훤히 드러나는 맨몸으로 도시를 누벼야 했다. 내가 선물해준 이 외투를 처음 입었을 때만 해도 너는 거울 앞에 서 있는 나를 보고 잘 어울리다는 말과 함께 한박 웃음을 지었다. 아직은 입기엔 좀 두꺼워 보이니까 더 추워지면 입으라는 말과 함께 그해 겨울에는 이 외투를 입는 날이면 꼭 너를 입는 것만 같았다. 더 추워지면 입으라는 너의 말이 내 방 이곳저곳 맴돌다 1년이 지나서야 내 머릿속에 콕 박혀버렸다. 더 추워지면 꺼내 입으라던 너의 따뜻한 말. 그 말만으로도 나는 이미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구나. 그땐 그 따뜻함이
왜 버거움으로 느껴졌는지, 우리가 만나기 전까지의 서로가 먼 시간 동안 다른 곳에서 다른 자세로 살아왔음을 인정하지 못했는지, 1인분의 마음, 고작 1인분의 마음. 음식점에 들려 메뉴판을 보고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려다 보니 주문은 2인분부터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특히나 고깃집 같이 한 명의 손님보다 2명 이상의 손님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기본 메뉴부터 2인분 이상을 요구한 경우가 많다. 생각했다. 내가 메뉴판을 보고도 사랑을 떠올리는 것을 보면 이번에도 어김없이 외로운 겨울이 오긴 오나 보다. 매번 허기진 마음을 채울 따뜻한 것이 그리워. 안으로 들어가 보지만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고작 1인분의 마음이었다. 나에겐 고작 한 명을 사랑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 또는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뿐이었다. 사랑이라는 메뉴 밑에는 늘 적혀있는 문구가 있었다. 2인분부터 주문이 가능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라는 정의에 2명 이상이 함께하는 감정이었고, 덕분에 고작 1인분 정도의 마음으로는 그것을 맛볼 기회가 오지 않았다. 사랑은 동시에 나와 당신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었기에, 그래야 폭식 하나 없어 더부룩하지 않은 사랑을 할 수 있었기에, 고작 1인분의 마음에게 사랑을 대접하기엔 너무 많은 감정 낭비가 있을 것을 알기에. 나 자신을 위한 사랑. 나는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은 아니어도 필요한 사람이길 바랬다. 모든 관심과 집중은 아닐지라도 흘러가는 일상 속 당신을 잠시 멈추게 할 예쁜 것이기를 바랬다. 참 바보 같고 어리석었지. 어차피 당신은 모른다. 사소한 것을 바라는 나의 마음까지 사소한 것은 아니라는 것. 나 또한 무지했다. 사소한 것을 바랬다고 아픔까지 사소한 것은 아니라는 것. 바라는 게 많으면 불편하다고 하지만 바라는 게 적으면 아쉬움이 길다. 나는 이제 차라리 불편한 사랑을
택하고 싶어. 다음 사랑은 나 자신을 위해 많이 바라며 사랑하고 싶어.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은 아름답지만 나 자신을 위한 사랑은 행복하니까. 이젠 행복한 사랑을 하며 살아가고 싶어. 지금까지 책의 일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잃고 잡히지 않는 그 사랑의 뒷자락을 바라보며 많은 후회를 합니다. 현재의 사랑에 또는 앞으로 다가올 사랑에 온전히 마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